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입니다. 2월 4일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고 야심차게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특히 서울, 경기, 인천권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특별히 서울, 경기권의 아파트 매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의 영상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하실 수 있는데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중현 공인중개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중현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천 요기조기TV 박중현입니다. 2021년 이사대책 이후에 집값과 전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료는 2021년 3월 29일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먼저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2월 4일 대책 이후에 서울은 전주 대비해서 0.39%, 0.38%, 0.39%씩 계속 전주 대비해서 상승은 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상승폭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은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역시 이사대책 이후에는 그 상승폭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은 이사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전주 대비해서 상승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면 지난주에는 인천이 가장 높았던 0.78%가 전주 대비해서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가 경기도로 0.59%, 그리고 세 번째가 대구, 네 번째가 서울로 전주 대비해서 0.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천시가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엔 수도권 중에서 각 시도별로 해서 전주 대비해서 얼마나 상승이 많이 됐는지 그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 3월 29일 기준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 자료를 근거로 했는데 이 노란색이 인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계양구가 1.42%로 가장 상승폭이 컸고요. 그리고 인천시 연수구가 또 역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남동구와 인천시 서구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지흥시가 가장 많이 상승한 1.16%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동두천시가 두 번째로 0.9%, 오산시는 0.88% 상승을 했고 부천시는 0.71% 상승을 했습니다. 즉 인천시가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경기도 역시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1월 첫 번째 주 대비해서 즉 2021년 3월 29일 주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그 상승률을 보면 고양시가 불과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13.6% 상승을 했고요. 의정부가 두 번째로 10.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산시가 10% 정도, 지흥시가 네 번째로 10%, 남양주시가 9.3%, 하남시가 9.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6.8%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 내역을 보면 이 붉은색이 GTX A 노선인데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GTX B 노선이고요. 이 초록색이 GTX C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 황토색이 GTX D 노선이 됩니다. 요거는 현재 2021년 6월 달에 이 노선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고양시의 경우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것은 GTX-A 때문에 많이 오른 걸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 의정부시가 많이 올랐는데 역시 GTX-C 때문에, 그리고 오산은 역시 GTX-C 때문에, 그리고 남양주는 GTX-B 덕분에 많이 올랐고요. 하남은 GTX-D 때문에 많이 오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천시에는 GTX-B가 지나가는 거로 확정이 됐고요. GTX-D도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6월달에 발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경기도권에서는 GTX로 더블 역세권이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는 앞으로 상승이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매매 수급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매 우위 지수는 0에서 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고 100 미만일 경우에는 매도자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100 기준으로 해서요. 먼저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월 첫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가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다가 이사 대책 이후에 점점 100 이하로 내려와서 현재는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 붉은 선이 되겠는데 경기도 역시 매수자가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출발을 했다가 이사 대책 이후에 점점 100 이하로 내려가서 현재는 94.9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이 초록색으로 올해 초에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현재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엔 전세 수급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0에서 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이 서울인데 1월 첫 번째 주만 해도 176.3으로 아직까지 공급이 매우 심하게 부족한 상태였지만 점점 전세 수급 지수가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는 아직까지도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을 훨씬 넘는 161 근처에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은 점점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보면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보유세 부담 강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주택의 매수 심리가 진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GTX 영향 때문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과 경기도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이 됐고 인천은 아직도 매수자가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세는 작년 말 대비해서 심각한 전세난에서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에 박중현 공인중개사님께서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동향과 관련된 내용 깔끔히 정리해 주셨는데요. 미래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순 없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앞으로를 잘 대비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부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